대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유등천. 인구 150만 대전광역시의 젖줄인 이 하천은 금강으로 흘러드는 두 번째 지류다. 유등천이 휘돌아 흐르며 잠시 쉬어가는 곳, 바로 뿌리공원이다. 성씨의 유래와 뿌리를 찾고 효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다녀가는 테마공원이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이 도시공원 한쪽에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이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하천에서 사라져갔던 토종 민물 거북. 우리 강 한 모퉁이, 바로 이곳에 남생이가 산다. 봄은 뿌리로부터 시작된다. 나무들은 뿌리로부터 봄 기운을 끌어올려 꽃을 피웠다. (1997년) 문을 연 뿌리공원에는 우리나라 136개 성씨의 역사와 유래가 담긴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다. 조상의 뿌리를 찾는다 해서 뿌리공원인 것이다. 뿌리공원 앞으로 흐르는 유등천. 이른봄 이곳에서는 잠수부의 수중 탐사가 한창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작업을 마친 잠수부가 잡아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기 거북이다. 최근 이곳에 붉은기 거북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환경감시단이 결성됐다. 정기적인 포획에도 불구하고 붉은기 거북은 강한 번식력과 적응력으로 우리 하천을 점령해왔다. 녀석들의 고향은 북아메리카 미시시피 강. 우리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켜온 외래종이다. 이런 붉은기 거북의 틈바구니에서 지난 겨울 남생이를 보았다는 주민들이 있었다. 여기 남생이가 많이 살아요? 남생이는 나오죠. 한겨울에도 동면을 안 해요. 남생이는. 과연 이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정말 남생이일까? 바로 이곳이 남생이가 주로 발견된다는 바위 지역. 우리는 이곳의 수중 생태를 탐사해 보기로 했다. 이른 봄, 낮은 수온으로 물속은 아직 뿌옇다. 남생이의 주요 서식지는 바위 틈. 바위와 바위 사이를 수색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조금 커다란 바위 너머에 녀석이 웅크리고 있었다. 남생이었다. 등갑의 길이 약 15cm. 10년 이상 된 수컷 남생이다. 현재 수온은 약 3도씨. 체온이 한창 낮아져 있을 때라 아직 행동은 느리다. 성격이 온순하지만 예민한 녀석은 낯선 방문객의 접근을 금방 눈치챘다. 점점 더 빠른 활동성을 보이더니 이내 풀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곳엔 분명 남생이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남생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서식지들이 교란되고 하는 상황에서 남생이들을 발견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남생이가
요번에 뿌리공원, 유등천의 한 곳인 뿌리공원에서 여러 마리 발견된 것은 참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하천에서 자연 서식하는 남생이는 희귀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곳 서울대공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이른바 남생이 증식 및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분류될 만큼 남생이의 자연 서식이 어려워지자 인공 증식에 나선 것이다. 2005년 당시 애호가들로부터 21마리를 기증받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토종만을 선별해냈다. 이후 야생 조건과 흡사한 사육장을 설치하고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관리한다. 남생이 한 마리 한 마리는 산란 일에서부터 부화 날짜까지 고유의 개체 번호가 붙어 있을 만큼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 정도 크기면 지금 06년생이거든요. 올해로 한 4년 됐죠, 이제. 안정적인 인공 증식을 위해 고단백 사료를 먹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전문 연구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노력, 거기에 과학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부화 성공률을 78%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보통 습도는 한 90% 정도 되게 하고 온도는 한 27도, 28도 이렇게 맞춰서 아주 건강한 개체가 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생이 알이 부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산란 후 약 2개월. 이렇게 남생이 인공 증식을 유도하는 이유는 하천과 육상을 잇는 중간 역학자로서 남생이의 환경적 가치 때문이다. 남생의 복원은 종 한 종만의 복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생이가 살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복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공 증식을 해야 할 만큼 멸종 위기에 처한 남생이가 이곳에서 자연 서식한다. 사람들의 쉼터이자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그렇다면 남생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 조건은 어떤 것일까? 이곳 강기슭에는 야생동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바위지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바위는 남생이 생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생이는 하천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양쪽을 오가며 살아가는 중간 역학자.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지만 이렇게 일광욕을 할 수 있는 바위는 남생이 생태의 필수 조건이다. 변온 동물인 남생이는 일광욕을 통해 체온을 올려야만 소화 효소는 물론 생식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바위에 있던 남생이가 잠수를 시작했다. 남생이는 바위 아래 틈속으로 숨어들기를 좋아한다. 이곳에는 수초지대와 바위 틈이 잘 발달돼 있다. 일명 어리들의 아파트라 불리는 곳. 남생이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은신처나 서식처가 되는 것이다. 남생이가 살고 있는 이곳 뿌리공원 강물 속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종의 다양성을 보이며 살고 있다.
주로 모래나 자갈밭에서 살아가는 모래무지. 이곳에서는 맑은 물에서만 살아가는 지표종들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일급수에서만 살아가는 쉬리와 금강수기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감돌고기도 서식하고 있다. 남생이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먹지 않는다. 주로 죽은 물고기만을 먹잇감으로 삼는 까닭에 하천에 청소부라 부른다. 죽은 물고기를 포획한 암컷 남생이 물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운다. 녀석의 식사는 깔끔하다. 죽어서 부패할 물고기가 강을 오염시키기 전에 남생이가 한 끼 식사감으로 해결한 것이다. 녀석들이 하천에 청소부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생이는 암컷과 수컷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 등갑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이 암컷, 검은색이 수컷이다. 크기도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다. 헤엄칠 때 지느러미 역할을 하는 발의 모양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날카로우며 발톱의 길이도 수컷이 2배 이상 길다. 암컷 남생이의 코가 둥글고 납작한 반면 수컷 남생이는 길고 갸름하다. 눈 옆으로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암컷, 아무런 무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수컷이다. 뿌리공원에 어둠이 내리면 강가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다. 깊은 밤 인력이 끊긴 선착장에서 물고기 포식을 즐긴다. 한 마리가 마음 놓고 영양을 보충하는 동안 또 다른 녀석은 망을 본다. 남생이와 마찬가지로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이들이 이곳에 산다는 것은 풍부한 먹잇감이 확보되어 있다는 증거. 수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5월) 봄이 완연해진 주말이 되자 뿌리공원에는 더 많은 인파가 찾아들었다. 봄철에는 주말 평균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원앙 한 쌍이 산책을 나왔다. 봄은 사랑과 짝짓기의 계절. 구애 활동에 나선 원앙 수컷은 아름다운 자태로 암컷을 유인한다. 원앙 부부의 짝짓기가 시작됐다. 녀석들은 한 번 부부로 맺어지면 암컷에 대한 수컷의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원앙은 부부 금술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의 일상 공간 한켠에 둥지를 튼 새들도 있다. 은밀하고도 아슬아슬한 딱새 둥지다.
불안하고 비좁은 철제 구조물 안에서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했다. 어미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서 둥지 안으로 날아든다. 먹이를 먹이면서도 자꾸만 주변을 경계하는 어미새.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설물은 곧바로 물어나른다. 뿌리공원은 더 이상 인간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선착장 철제 난간 아래에도 딱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낮 동안 철제 난간이 따뜻해지면 둥지를 품어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딱새 부부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어미는 다른 곳에 앉아있다가 둥지로 날아든다. 인간과의 은밀한 동거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수컷 역시 둥지로 날아들기 전 몇 번씩 주변을 경계한다. 딱새 부부의 협동작전, 새끼들을 길러내기 위한 야생의 본능이다. 실록의 계절 5월이 되면서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다. 이때가 되면 거북이들의 본격적인 일광욕이 시작된다.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붉은귀 거북이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붉은귀 거북. 언뜻 보기에 남생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붉은 귀를 가지고 있다. 인근 바위에서는 자라들이 발견되었다. 남생이와 함께 자라들 또한 토종 민물 거북. 겨눈 동물인 거북이들에겐 체온 조절을 위한 일광욕이 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날 오후, 암컷 남생이도 한적한 바위 위에 올라앉았다.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기도 한다. 수중에 있을 때 낮은 체온을 유지하는 거북이들은 일광욕을 통해 체온을 끌어올려야만 생체 리듬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체온을 끌어올려야지만 이 모든 어떤 그 신진대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본적인 신진대사만이 아니고 소화 같은 경우도 절대적이거든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알도 발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호르몬들이 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역시 온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하순,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비개인 오후, 강가로 나왔던 외가리 한 마리가 거북이 바위에 내려앉았다. 일광욕을 나왔던 거북이는 갈 곳이 없다. 수량이 늘어나면서 바위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잠시 쉬어갈 바위는 거북이들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필수적인 공간이다. 강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는 것이다. 붉은귀 거북이 제일 먼저 바위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외가리는 녀석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다. 비 오는 동안 중단했던 일광욕. 강가로 올라오던 암컷 남생이는 갑자기 난감한 얼굴이 된다.
암컷 남생이의 단골자리를 물뱀이 먼저 차지했던 것이다. 파충류인 물뱀 또한 변온동물. 일광욕은 필수적이다. 오랜만에 나온 물뱀은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는 수 없이 수컷 남생이는 가파른 강기슭을 선택했다. 그러나 성가신 송충이들 등살에 오늘 일광욕은 망친 듯하다. 일찌감치 자리를 맡은 외가리는 여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몸단장을 시작했다. 운 좋게 자리를 확보한 자라는 여유가 넘친다. 하지만 인근 바위는 초만원. 자꾸만 밀고 올라오는 녀석 때문에 자리 싸움이 벌어진다. 외가리가 맡은 바위에 올라오는 자라들도 있다. 거북이들에게 일광욕은 이렇게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외가리는 왠지 바위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모양이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일광욕을 위한 자리 싸움은 더욱 잦아진다. 세 마리가 동시에 일광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바위 끝에서라도 일광욕을 하고 싶은 자라. 그러나 외가리는 끝내 양보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치열한 자리 다툼을 피해 아예 그늘진 바위를 선택한 남생이도 있다. 인기는 없지만 조용한 곳. 온순한 성격의 남생이는 경쟁 대신 안정을 선택하곤 한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선착장 아래 딱새 새끼들은 몰라보게 자랐다. 첫째가 제일 먼저 독립을 시도한다. 녀석은 너무 성급했다. 날아보지도 못하고 익사할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어미새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마침 인근에 있던 오리배 사장님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이곳에 야생 생태가 살아날수록 오리배의 긴급 출동은 더욱 잦아진다. 얘가 분연이네. 분연. 너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어린 딱새. 녀석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격을 하네. 아빠 새는 여전히 불안할 뿐이다. 어린 딱새는 구사일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충격이 컸던 성년식 녀석. 녀석은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강가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이른 봄과는 달리 이곳의 수중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다시 탐사를 시도했다. 남생이를 기대했으나 처음으로 맞닥뜨린 녀석은 붉은기 거북. 육상에서는 느리지만 물속에서는 매우 날쌘 모습이다.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인 민물새우. 하천 생태계에서 웬만해선 천적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붉은기 거북은 예외다. 녀석에게는 갑각류인 민물새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물새우 한 마리를 단숨에 먹어 치우는 붉은기 거북. 녀석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붉은기 거북은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수중 생태계 곳곳을 위협하며 교란시킨다. 녀석은 사냥의 명수로 불린다. 버려지거나 주어진 먹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이를 쫓아다니며 사냥을 한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도 단숨에 먹어치울 듯 공격을 한다. 붉은기 거북은 하천 생태계의 하이에나라 불린다. 죽은 물고기든 살아있는 물고기든 마구 먹어치우는 잡식성이기 때문이다. 녀석은 대식가로도 유명하다. 한번 사냥에 들어가면 물고기 5마리쯤은 단번에 해치운다. 식사량이 많다 보니 배설량도 엄청나다. 붉은기 거북이 하천 생태계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에 남생이는 죽은 고기만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부패한 물고기를 청소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하이에나 같은 붉은기 거북 때문이다. 그 악스런 사냥으로 재배를 채우고도 녀석은 언제나 남생이의 먹잇감을 노린다. 남생이 생존의 최고 경쟁자는 붉은기 거북인 것이다. 녀석은 끝까지 따라와서 한입 베어 물고서야 겨우 포기했다. 안간힘을 써서 겨우 자신의 먹잇감을 지켰지만 남생이의 식사는 늘 불안하고 위태롭다. 하천 생태계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붉은기 거북. 녀석들은 매우 공격적이다. 먹이 영역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고 모든 경쟁 상대에 대해 배타적이다. 자신의 먹이 영역을 침범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 붉은기 거북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그 틈바구니 사이에 남생이가 살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야생 생태계. 남생이에겐 경쟁 상대가 너무 막강하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천. 이곳에서는 자라, 남생이, 그리고 붉은기 거북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관찰한 결과 이들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것은 붉은기 거북, 그리고 20여 마리의 자라와 10여 마리의 남생이가 발견되었다. 여름이 깊어가는 7월의 강은 평화롭다. 일상처럼 계속되고 있는 거북이들의 일광욕. 자리싸움은 여전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거북이들은 고요하다. 그러나 강 상류에서는 대형 트럭과 포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거북이들에게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와 맑은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변온 동물인 까닭에 반드시 일광욕을 해야 하고 거북이들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직접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7월의) 어느 날 오후, 남생이는 수면 위로 코만 내밀고 떠 있다. 녀석들은 코로 공기를 빨아들여 폐로 호흡하기 때문이다. 물속으로 들어오면 숨을 최대한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내밀어 이렇게 허파호흡을 하는 것이다. 같은 거북이들 중에서도 자라는 특히 모래속을 좋아한다. 모래밭을 파는 능력도 발달했다. 모래 속에 숨어서도 자라는 꼭 얼굴을 밖으로 내밀고 있다. 수중에 섞여 있는 용존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자라는 수중에서는 산소의 70%를 피부로, 나머지 30%는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쉰다. 물론 자라도 수중에서만 호흡하는 것은 아니다. 남생이처럼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허파호흡을 하기도 한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중호우가 찾아왔다. (1월부터) 시작된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비가 오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비가 개인 후 강에는 공사장 준설토로 인한 흙탕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빠르고 위협적인 속도로 번져가는 흙탕물. 맑은 물을 생태활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야생동물들에게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 자라는 적당한 바위를 찾지 못한 채 흙탕물 위에 위태롭게 떠 있다. 일광욕과 피부호흡을 해야 하는 거북이들에게 불어난 흙탕물은 큰 위협이 된다. 하천 그 변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흙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실제적으로 어떤 바닥에 이렇게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 흙탕물이 생성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그 달팽이 같은 남생의 어떤 주된 먹이원이 크다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어떤 그 얘들이 이제 그 남생의 물속에서 이 부분적으로 이제 그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런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흙탕물이 또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부에 어떤 그 균이 이제 침투를 할 기회를 높이는 그런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성숙을 위한 전환점이다. 오늘은 특별히 자라들과 암컷 남생이가 한 바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특히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는 녀석이 바로 암컷 남생이다. 이전까지 자리 싸움을 피해왔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자라들이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반드시 햇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녀석은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킨다. 암컷 남생이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물속으로 내려온 남생이에게 죽은 고기 한 마리가 눈에 띄인다. 먹이를 포획하는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누구에게도 먹잇감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빠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먹잇감을 해치운다. 암컷 남생이는 보호 본능과 생존 욕구로 절실해져 있었다. 녀석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공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었다. 7월은 남생이의 산란철. 암컷 남생이는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때를 놓칠세라 붉은기 거북이 남생이 먹이를 탐낸다. 그러나 모성으로 무장한 암컷 남생이는 결코 물고기를 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강해져야 하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어미의 모습이다. 여름이 절정을 맞은 뿌리공원의 숲속. 대부분의 새들이 독립한 이 무렵 아직도 둥지 안에서 먹잇감을 찾는 새끼들이 있다. 5월에 산란한 파랑새 새끼들이다. 여름의 빛깔만큼이나 눈부신 초록 날개. 이제 이 날개를 펴고 비상할 날이 올 것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밭이 있다. (7월) 하순이 되면서 어미 남생이는 이곳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깃을 올라와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를 찾아가는 눈치다. 남생이가 육지로 오르는 때는 일광욕과 산란할 때, 임신 중인 암컷 남생이가 멀리 이곳까지 온 것은 적당한 산란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늘은 밭을 지나 산 아래 도랑까지 왔다. 강으로부터 제법 먼 거리다. 그렇다면 남생이 산란처로 가장 적당한 장소는 과연 어떤 곳일까? 강의 한쪽은 가파른 산으로 막힌 상태. 그렇다면 멀리 밭을 지나 숲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무엇보다 흙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땅이 중요하다고 한다. 여기 흙이 겉보기엔 조금 단단해 보이긴 한데 좀 잘 살피면은 애들이 그 흙을 파고 알을 낳고 하기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흙이라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밤이 되자 산란을 위해 기어나온 또 다른 남생이를 발견했다. 남생이는 최대한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밤이나 새벽에 주로 알을 낳는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은 것일까? 어미 남생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어미가 자리를 잡은 곳은 흙과 모래가 적절히 섞인 땅. 뒷발로 정교하게 땅을 파기 시작한다. 남생이의 임신기간은 약 10개월. 가을에 임신해서 여름에 알을 낳는다. 어미 남생이의 땅 파기 작업은 느리고도 신중하다. 알들이 땅속에서 지혈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시간가량 계속된 어미의 땅 파기. 녀석은 뒷발만을 이용해 약 30cm가량의 둥지를 완성해냈다. 이미 지쳐버린 표정의 어미는 마지막 사력을 다한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된 것이다. 어미 남생이는 그렇게 2시간 동안 모두 12개의 알을 낳는데 성공했다. 산란한 알은 나오는 즉시 뒷발을 이용해 땅속에 깊숙이 밀어넣는다. 어미는 뒤돌아 알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혼신을 다한다. 알은 나오는 순서에 따라 위아래 위치를 정확히 맞춰 밀어넣는다. 만약 이때 위아래가 바뀌면 그 알은 곧 썩고 만다. 부화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뒷발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어미. 그러나 작업은 섬세하고 정성스럽다. 두 시간 땅 파기와 2시간 산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란이 끝나자 어미 남생이는 흙으로 알들을 덮기 시작했다. 주변 환경과 똑같이 흙을 덮어서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밤새 산고를 치른 어미의 몸. 이때쯤 어미 남생이의 뒷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보였다. 얼굴은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제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이 났다. 안전하고 좋은 땅을 골라 산란을 하는 것까지는 어미의 몫. 그러나 2달 동안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것은 땅의 몫이다. 자연의 역할인 것이다. 혼신을 다해 힘이 빠진 다리를 이끌고 어미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 떠나왔지만 자연의 본능은 용케도 왔던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강물 냄새가 느껴질 때쯤 어미 남생이는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미에겐 더 이상 힘이 없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의 강 한 모퉁이. 그곳에 남생이가 있다. 한때는 우리 하천의 주인이었던 남생이. 서식지 파괴와 외래종의 유입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남생이가 뿌리공원에 살아있다. 하천과 육지를 오가며 남생이는 이 강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